자, 2021 서부 생활교육 지원 콘텐츠 제3탄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생활협약운동 실천 사례에 대한 교육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함께하고 계신 서부 관내 초중 87교 학생 자치 담당 선생님, 민주시민교육 담당 선생님, 생활안전부 업무 담당 선생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민주적 학교 문화의 조성을 고민하고 실천할 학생 여러분,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저는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이경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가람중학교 강민주 선생님과 서부교육지원청 한경욱 장학사님께서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 실제 경험하시고 운영하신 학교 생활 협약운동 실천 사례를 나누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분의 강의를 통해서 작은 일부터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달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먼저 가람중학교 강민주 선생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주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짜 바쁘신 중에 이렇게 저희 서부관내 초중 선생님들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지신 걸 이렇게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작은 경험이지만 선생님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강민주 선생님의 실전 사례에 대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선생님들과 지금 보이시는 제목처럼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생활 협약 실천에 대한 사례를 조금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적 학교 문화라는 거가 정말 거대한 형체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는 거잖아요.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 완성형이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늘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현재 진행형, 만들어진 것 같아, 우리 학교는 조금 민주적인 학교 문화인 것 같아 라고 해도 그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그런 나가시는 천리길의 걸음에 약간은 첫걸음이자 또는 그런 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한 걸음으로 학교 생활 협약을 한번 학교에서 실제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거기에 제 작은 경험이 조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생활협약이라는 것은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은 이 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핵심은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이 되고 약속이 존중되고 실천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글 중에 공동체 속에서 지켜야 될 규칙을 스스로 감추려 라는 말과 그 다음 선언하는 게 아니라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약속을 정한다 라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공동체 속에서 지켜야 될 것을 함께 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참여와 소통 속에서 민주적인 학교 문화라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함께 공유하시는 선생님들께 또는 이 생활협약 실천 운동을 학교에서 한번 시작해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조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왼쪽에 보이는 도형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도형이 테드 강연 중에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이 강연에서 썼던 그림인데요. 골든 서클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좀 유명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들어보지 못하셨다면 한번 강연을 들어보시기도 권해드립니다. 이 강연의 원래의 본 주제는요. 위대한 리더들이 행동을 이끌어내는 법이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일 바깥에 보이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는가에 집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안으로 사고의 방식들이 또는 뭔가 실천하는 방식들이 진행된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what은 행동의 결과물이고요. how는 그런 행동의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실현을 위해 한 행동들이 how이고요. why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된 이유, 목적, 신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명확한 바깥에 있는 what, 뭐를 해볼까 하는 데서 시작을 한다면 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리더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늘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은 항상 Y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하는지,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 그런 방향과 큰 그림에 대한 것들을 먼저 공유하고 먼저 함께 정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례 공유라는 게 참으로 가끔은 조금 선생님들한테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어 공유된 그 학교의 어떤 결과물들로 보통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그 결과물들만 보면 저 학교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학교는 저 학교와 상황이 달라. 이렇게 하고 그냥 저렇게 운영할 수도 있네 하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들의 사례 발표 속에는 그 학교가 해결하고 싶은 Y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학교가 그렇게 해온 결과물 속에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했는가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제가 드리는 저희 학교의 작은 1년 동안에 했던 그런 것들이 아마 부족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꼭 저런 방식이어야 됐을까 하는 부분들도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 학교는 어떤 Y를 가지고 저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으로 조금 한번 봐주시면 이 시간이 선생님들께 또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요, 다행복 학교입니다. 제가 현재는 가람중학교에 근무하는데 작년까지 명지중학교에 있었고요. 그래서 다행복 2기를 시작하면서 약간은 첫 해에 만들어 놓았던 생활협약을 한 번쯤은 전체 구성원이 다시 되짚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 기존의 생활협약이 3행 3무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의 개수가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산무, 부정적인 것들이 약간은 조금 협약의 의미에 어울리는가. 그러면서 학생 자치가 꽤 활발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더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고 결정을 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걸로 생활협약을 한번 다뤄보는 것이 좋은 주제가 되겠다. 이런 배경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크게는 저희는 3주체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이 생활협약 운동을 통해서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 성장한다는 거는 참여하고 소통하고 하는 것들의 경험들을 모두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의 Y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활협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교할 때 역시 3주체들이 각자 모여서 의논하여 정한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 이런 것들이 개시는 되어 있으나 사실 조금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실천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또 물음표가 있던 작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시작은 3주체가 각각 자신들의 생활협약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의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등교가 미루어지고 개학이 조금 연기되었었기 때문에 6월 17일 학년별 전학공에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각각의 학년에 소속된 선생님들이 이거와 관련된 1차의 토론들을 거치고요. 그리고 6월 24일 전체 교사 다모임에서 이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테이블별로 학년들이 섞여 앉아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의를 거쳐서 문장 안에서, 그러니까 각 모둠마다 문장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이 정리된 것들이 그냥 뭔가 결정하자,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참여해보고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고, 그래서 교사가 과연 학교 안에서 우리 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들을 나누는 그 과정들이 더 저희에겐 Y였기 때문에 나누고요. 이것 문장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많은 얘기들, 그 다음에 많은 부연 설명들, 그리고 투표도 뭔가를 다수결이라는 의미로 투표가 제일 많은 것을 땅땅땅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눈 것에서 얘기를 나누고 난 뒤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는가를 하는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각 모둠에서 나온 얘기들이 유목화되고 그 다음 거기에 더 추가 의견들이 붙고 그리고 스티커 투표로 약간의 어디에 사람들이 조금 더 공감을 하고 있는지 마음이 모이는지 확인하는 단계들을 거쳤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학급회의 주제로 각 학급에서 모두가 1인 2장씩의 의견을 내고 그 의견들을 모으고 유목화하고 다시 토론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임시대의원회에서 전체 학생들이 선생님들 것과 똑같이 진행을 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왼쪽 오른쪽 사진을 보면 선생님들이 하는 작업들의 결과물도 그냥 붙여놓은 상태로 학생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 속에서도 보고 배우면서 자신들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 학생들에게도 기존 산행산무를 유지할 것인가 산무를 없애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학생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문구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학부모 밴드가 저희 학년별로 다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학년별로 학부모 회장님이 설문 링크를 만드시는 것도 학부모 이 회장단과 학부모 동아리 대표님들과 모여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그래서 학부모에게 가장 조금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논을 하시고 문구를 정하셔서 투표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새로운 생활협약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고 수렴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생활협약은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2기를 시작하며 최종 삼행산무에서 부정적인 말을 제외하고 그 다음 실제로 조금 더 실천 가능하고 조금 그 공동체를 위해서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정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은 각자의 그 공동체에서 정해서 실천을 해보자 하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장들은 되게 좋은 문장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정해지지 않는 문장들도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조금 두리뭉실한 말보다 진짜 조금 실천 가능성이 있는 문장들은 저 문장인데 하는 게 있더라도 교사가 개입하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가 학생들의 의견으로 정한 그것들을 그대로 존중을 하는 쪽으로 그 다음 그럼 너네들이 정한 이런 약속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을 해보겠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각각의 학생들은 학생들의 목으로 교사는 교사의 목으로 이렇게 해서 의논을 하였고요. 그래서 실제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스스로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참여를 좀 높인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저희 학교 이 아이들이 독서 통장을 가지게 되는데 그 독서 통장의 첫면에 스스로 생활협약을 적고 점검해보자라는 안도 만들어서 일단 아이들 스스로도 월별로 성찰해 볼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 학생회가 주도가 되어 그러면 우리가 늘 잊지 않게 보고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이 생활협약을 어떤 형태로 게시할 건가 하는 거에서 포스터 공모전도 하여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선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뭐 생활협약 캠페인, 그리고 점심시간을 이용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조금은 부족하고 어설프더라도 학생들 스스로가 협약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것들을 해보기 위한 실천들을 했고요. 그리고 2학기 말에는 좀 이걸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이벤트에 참여하는 몇몇 사람 뭐 일회적인 캠페인이 아니라 어느 기간 동안 우리 반 전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실천해보자라는 의미로 이런 학급 실천 대회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우리는 생활협약에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실천해보겠다를 아이들이 회의를 통해서 정하고 그렇게 정한 것들을 약속된 기간 동안을 열심히 한 다음 그것에 대한 약간의 최종 우리 이렇게 한 달 동안 실천해보니 이랬어요 하는 결과물들을 이렇게 모두가 볼 수 있는 통로에 같이 두고 공유하는 작업들 이런 식으로도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보면 선생님에게 예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문장을 선택을 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하겠다, 뭐 인사를 하겠다, 뭐 그다음에 우리 반이 좀 더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 서로에게도 예의를 지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실천 목표를 정해서 실천한 1학년 어느 반도 있었고요. 2학년에서는 조금 존중하자라는 의미로 조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볼 건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실천한 사례들 요렇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생활협약들에 대해서 사실은 전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금 이거를 주관하시는 부장님들의 고민들이 늘 시작하며 진행해가며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저 또한 작년에 이거를 하면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다양한 이런 방식에 대한 것들도 얘기를 나누고 하면서 그 해왔던 그 과정들 자체가 교사들도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 학생들에게도 결정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게 자기들이 스스로 지려고 하는 것 스스로가 정하고 스스로가 조금 해본다라는 것 자체에서 많이 조금 경험이 이렇게 쌓이게 되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 한번 한다고 뭔가가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요. 저는 그 작은 실천기가 약간 마중물 같은 한 사발의 역할은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한 사발 한 사발이 모이면 언젠가는 약간은 전체적인 어떤 생활 속에서든 조금 민주적인 서로 존중하고 조금 스스로 지키는 약속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나누고 싶은 얘기들은요. 약간 이런 참여와 소통의 이런 문화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게 약간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지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3주체 다모임이라고 해서 이거는 2019년도에 생활 규정과 관련된 건의가 들어와서 3주체 다모임을 했던 장면들이고요. 각 모둠에서 이런 생활 규정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학부모님, 학생, 교사들이 한자리에서 얘기를 좀 나누고 그런 얘기들에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실제로 규정 개정을 이루어낸 과정들도 있었고요. 작년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3주체가 모일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것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게 각 교실의 모둠이에요. 강당의 전체 모둠이 모이지 않는 대신 모든 교실의 모둠들을 흩어서 9개의 그룹을 만들었다면 9개의 교실에 이렇게 모둠이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줌에 접속을 해서 교실에서는 TV로, 그 다음에 교실 바깥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교실의 장면들을 보며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들을 발표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조금 그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계속 유지해 가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하나하나 쌓이는 것들,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 약간은 그런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약간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혹시나 학교에 생활협약이 있다면 우리 학교의 Y, 우리 학교에는 어떤 것들이 조금 이런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고 무언가 존중하고 무언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는 어떤 게 우리 학교 환경에는 맞을까 하는 Y에서부터 조금 고민해 보시고 저희 학교의 이런 사례들이 조금 선생님들의 이런 시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에 여기 원클릭 생활부장님들은 다 아실 건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2019년도에 중점학교 모든 초중고의 이 중점학교 운영한 모든 학교의 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보다도 더 다양한 아이디어로 더 많은 내용들의 모든 학교들의 실천기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의 왓만 보이잖아요. 그 왓 속에 이 학교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이런 이유로 이런 걸 했겠구나. 그러면 혹시나 그 Y가 우리 학교와 또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금 더 부장님들이 아이디어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이 두서없지 않았나 조금 걱정은 되는데요. 오늘 저의 작은 나눔에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민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조금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명지중학교에서 이제 한 2년간 실제 실천하셨던 사례들을 저희 관내 선생님들을 위해서 나눠주셨습니다. 사실 강민주 선생님이 강의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강의들이 저도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얘기를 나눌 때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데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학교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라는 거부감과 지금 코로나의 블렌디드 수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마도 강민주 선생님 말씀 속에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부터 저희가 저희 학교 문화를 이제 조금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아주 큰 걸음을 내줄 수 있는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례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우리 학교에 이제 Y가 무엇이고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카톡을 한번 보니까 이제 카톡이 아주 많은 아이들과의 이제 활동 사진이 있어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부 관내에 일상력 챌린지라고 하는 릴레이를 이제 기획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선생님 카톡에 1학년 저탄소 실천 릴레이라는 그 활동 결과물이 카톡 사진에 올라와 있는 걸 보고 한번 여쭤봐야겠다. 이제 선생님도 저희하고 하고자 하시는 그 방향이 조금 비슷하신 것 같아서 잠깐 이제 마무리 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이 1학년 저탄소 실천 릴레이에 대해서 잠시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올해 가람중학교에서 1학년 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1학년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1학년 아이들의 이 주제가 생태예요. 학년 주제가 있거든요. 저희 여기 가람중학교는 미래형 다행복 학교라서 학년별로 주제와 학교 전체의 주제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4월에 생태와 관련하여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 말고 직접 좀 참여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식목일을 맞이하여 나무를
심지 않는 대신 아껴보자라고 해서 이런 저탄소 실천 릴레이를 지금 했고요. 제가 이 사진을 아마 카톡에 프로필로 올려놓아서 장학사님이 질문을 주신 듯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간단하게 우리 저탄소 실천 운동에 대한 아이들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같이 게시를 해주고 아침 시간에 이거의 의미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나누고 4월은 다른 어느 것보다 우리가 이동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로 실천을 해보자 라고 제안하면서 1인 1만보 학급 릴레이 걷기라는 이벤트를 지금 어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반 1번과 11번 친구들 받아서 설레어하고 있고요. 저희 선생님들, 1학년 선생님들 전체, 그 다음에 희망하시는 선생님들도 카메라에 이렇게 보일까 모르겠네요. 요렇게 만보개에 같이 달아서 선생님들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의 제일 첫 주자가 전데요. 저 오늘 아침에 시작해서 지금 4,276보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아이들한테도 실제 이렇게 자기가 완주하고 나면 기념으로 인증샷도 남기고 그리고 다음 친구에게 전달하고 이러면서 뭔가 상품을 걸지도 않았고요. 아이들에게는 내가 정정당당하게 내 걸음으로 이만큼의 나무를 살렸구나 하는 스스로의 뿌듯함으로 참가해달라. 그리고 우리 1학년 전체가 4월 30일 날 완주를 하는 게 목표다. 서로 응원을 해주라. 그러면서 단 진짜로 흔들지 말고 자기 걸음수로 채워보자. 이렇게 조금 안내를 했고요. 현재 1학년 아이들 조금 재미나게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진행 결과는 공유를 한번 장학사님을 통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네. 작은 아이디어지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제 듣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제 작은 것부터 한번 저희가 이제 중학교가 올해 인권규칙 재개정의 해라서 너무 막막하실 텐데 이제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고치시려고 하시기보다는 학생들이 가장 지금 현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규정이 아주 작은 한 부분부터 다 같이 수정해 봐가는 그런 2021학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더 오래 제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실천 사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강민주 선생님께서 이제 명지중학교의 실천 사례를 공유해 주셨고요. 이제 다음은 저희 서부교육지원청 황경욱 이제 장학사님이 학교에 계실 때 이제 본인이 실천했던 사례들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앞에 강민주 선생님께서 약간 의회 학생 활동을 중심으로 실천 사례를 하신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에는 학급 단위로 매우 이 학교 생활 협약의 형태의 약속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초등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어떤 생활 실천의 어떤 사례들, 학교 문화의 어떤 혁신적 변화들에 대해서 황경욱 장사님께서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지원과 장학사 황경욱입니다. 저는 초등에서 학생 참여 교육과정 편성 운영 사례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학부모와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고, 협의체에는 대학생,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또 학부모는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인재로 성장했으면 하는지를 교육과정에 반영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물론 지금까지 해오고는 있지만 교육선진국에서는 이미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싶은지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실제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우리가 어떤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교육 구성원 참여가 필요하고 교육의 실질적 주체인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과거 소수 전문가 집단에 좌우되던 교육과정 편성 운영권이 학교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는 전환에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도 단위 학교 수준에서 학생 중심, 학생 참여 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생 참여 교육과정은 어떤 것이냐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학생이 주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설계된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학생이 학습의 과정을 주도하는 경험 속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즉, 학생 참여 교육과정은 교사나 학교가 학생의 요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신들의 필요를 밝히고 이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 참여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고 또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참 막연할 수 있습니다. 학생 참여 교육과정 또 학생 참여 수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된다든지 학생이 흥미만을 고려하여 교육 철학과 맞지 않는 교육활동 또 교과의 성격과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교육의 질적 저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초등학교에서는 교과목 선택이나 교과 시수를 특별히 증감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주제 선정과 운영, 또 학교 행사와 같은 교육활동 등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반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 학생들의 교육과정 참여 방법을 제가 작년까지 근무했던 다행복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과정에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교육과정 편성에 의견을 내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우리 사진과 같이 우리 앞선 이 설문과 같이 의견 수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설문들을 직접 진행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다모임이나 학급 단위의 교육활동 돌아보기 등을 통해서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학생 참여 사례는 학생 전체 다모임을 통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돌아보고 차년도 교육과정 편성에 참여하는 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은 이제 학생들은 학기 말에 또는 학년 말에 전체 다모임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 막연하게 의견을 제시해 보라고 한다든지 또는 그냥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게 되면 다모임의 핵심을 놓치게 되기도 하고요. 또 회의의 방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틀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자, 예를 들면 1년 동안 학교 생활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서 왼쪽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등분된 각 면에 그만했으면 좋을 행사나 활동, 또 계속 유지했으면 좋을 행사나 활동, 또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을 행사나 활동 등을 적어보는 칸을 제시하고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해 보게 합니다. 물론 사전에 장난스러운 활동이 되지 않도록 안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를 통해서 학생들은 아주 다양한 의견을 내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학교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름에 교내에서 물놀이를 해보자. 또는 학교에 조금 어둡고 예쁘지 않은 부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 또 계절 학기를 운영했던 것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 계절 학교를 지속 운영하자. 또 겨울에 놀이축제를 개최하자 등이 나왔습니다. 또 수정 보완 사항으로는 중간 놀이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 그리고 중간 놀이 시간에 휴대폰 사용하는 또 휴대폰 게임을 하는 하루 정도의 날을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었고요. 또 이런 것들은 또 계속하자, 또 새롭게 하자 등으로 의견을 내었습니다. 또 그만하자는 의견에서는 교장 선생님의 학급 인성 교육이 조금 지루했다. 또 훈화 말씀이 또 너무 길다 등등이 나왔고, 또 화단에 나무는 좀 그만 심자. 또 화단 가꾸기는 우리 특정한 기간 동안만 하자라는 등등의 재미있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 다모임을 통해서 다시 논의합니다. 교직원 다모임 또한 학생들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탑, 스틸, 스타트 같은 새롭게 할 것, 또 멈출 것, 또 지속할 것 등을 학생들과 같이 의논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과 교사, 학부모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또 차년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합니다. 학생들의 모든 의견이라서 수용하거나 또는 모든 것들이 교육 활동에 반영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 중에 수용 가능한 것, 학교의 또 교육 철학과, 우리 구성원들의 교육 철학과 맞는 것들을 선별하여 이렇게 교육 과정 편성할 수 있도록 조정을 거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제시한 의견들을 학교 행사나 교육 활동에 담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계획에 이제 반영되어 된 모습인데요. 날짜도 있고 또 교육과나 창체의 시간 배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학년, 또 해당 일의 급식 유무 등을 마찬가지로 협의하여 정해서 교육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의 의견이 교육 활동에 이제 반영된 모습입니다. 아까 학교에서 물놀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우리 교육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학교 운동장에 풀을 설치하고 여름 빛깔 학교를 운영한 모습입니다. 물론 전교생의 규모가 얼마 안 되는 작은 학교라서 가능했던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의 만족도는 물론이고 우리 학부모들의 그런 만족도 또한 굉장히 높았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보니 좀 안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가능했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음은 학교를 아름답게 꾸미자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여기는 이제 2층의 복도인데요. 복도에 이렇게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던 이런 곳에서 학생들이 직접 타일을 붙여서 타일 벽화를 꾸몄던 모습입니다. 학교 이름도 이렇게 암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암초등학교에 한번 방문하시면 이런 예쁜 벽화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간 혁신에 이런 것들도 학생들 의견이 반영되었던 모습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수업. 성과 발표에도 계속 진행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암초등학교는 주변에 이제 주택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학원 같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수학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뭐 예체능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학교 안으로 가져와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실제 창체 시간, 동아리 활동 시간에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이렇게 악기도 배우고 자신이 원하는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동아리 부서도 선택하여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미초등학교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자신이 원하는 악기를 배운다든지 또는 연극, 또 뮤지컬 등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동아리가 이렇게 조직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교에서 겨울 빛깔 놀이축제도 진행하였습니다. 네, 또 보통 이제 놀이축제라고 한다면 4월이나 5월에 운동회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또 학생들이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운동장에서 직접 놀이축제를 펼쳤던 모습입니다. 그 밖에 교장 선생님의 인성교육은 담임 교사의 수업으로 대체했고요. 그래도 훈화 말씀은 계속 이렇게 길게는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학교 자체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와 의견을 최종적으로 취합할 수 있습니다. 이 무당은 다행복학교 자체 평가의 설문인데요. 학교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취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교육의 목적은 우리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교는 물론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의식이 신장되고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황경욱 장사님께서 같이 이 자리에 라이브로 참여해 주셨으면 더 이제 저희 영상의 버퍼링도 조금 덜하고 더 좋았겠지만 오늘 일정이 힘드신 관계로 먼저 영상을 제작해 주셨고 오늘 저희 라이브 연수가 끝나고 나면 제가 황경욱 장사님의 그 영상 부분은 버퍼링 없는 상태로 다시 조금 편집을 해서 잘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지금 벌써 43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서 실천한 사례들을 나누는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보신 선생님들께서 먼저 아까 강민주 선생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올해 이제 2021년에 학생자치활동의 어떤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었을 때 단위 학교에서 어떠한 실천의 사례들을 작은 걸음부터 나아가실 수 있는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학교의 여건과 학교의 문화에 맞는 작은 실천들을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나누시고 한 걸음 나가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월의 생활교육 지원 콘텐츠는 이렇게 학교생활협약의 어떤 실천 이야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달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함께할 예정입니다. 아마 상하이 경찰서 관내 이제 APO 분과 그다음에 연극 동아리들과 함께 4월 생활교육 콘텐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교육협약 실천 관련해서 자료나 그리고 좀 더 많은 어떤 지원이나 협의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지금 민주시민 그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서 서로 의견을 나누시고 단위 학교에서 실천하는 어떤 한계점이 있거나 좀 더 재밌게 다른 학교들과 연계한 어떤 캠페인을 진행하시고 싶다면 그 오픈 채팅방에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시고 서로 공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5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